네, 상산세라믹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그 상산세라믹에서 관리부 업무를 맡고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상산세라믹 관리부 김현웅 과장이라고 합니다. 근본 홈페이지 개편에 맞춰서 여러가지 바뀐 사항들이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여기 보시듯이 상산세라믹의 CI가 이번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추가적으로 동영상 자료실을 카테고리를 별도로 마련을 했는데요. 이 마련한 이유는 그간 제가 이 상산세라믹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업무를 접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을 텍스트로 정리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텍스트를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기타 이미지와 소스들을 같이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동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저도 시간적으로 많이 효율적인 업무가 될 테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손쉬운 자료들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지금 시간이 7시쯤입니다. 회사 업무 시간에 녹음을 하고 싶지만 업무 전화가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주위에 또 대화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출근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전화벨 소리가 나면 제가 일시정지를 시키고 재녹음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바닥벽돌 시공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이 가끔가다 무시가 돼서 많은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접할 수 있는 또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동영상 시간 점토바닥벽돌의 시공폭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광장 개념은 상관이 없습니다. 광장에서는 뭐 폭과 어떤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적당한 패턴을 시공을 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보행자도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간단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공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경계석을 제가 대충 이미지로다가 이렇게 마감을 해놨는데, 보행자도로 패턴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패턴이 이 두 가지 방식의 깔기 방식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이런 패턴을 엇갈기 패턴이라고 하고, 이것도 엇갈기긴 한데 이거는 앞에 230을 붙입니다. 이거는 업체마다 다 뭐 표현하기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점토바닥벽돌의 사이즈는 표면 사이즈가 230에 114mm입니다. 높이는 대표적인 사이즈가 보행자 전용 도로는 50T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경차와 보행자가 같이 하는 구간은 60T, 그리고 뭐 대형 차량들이 다니고 그런 곳은 76T를 사용을 합니다. 자, 보시면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보행자 도로의 깔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보행자 도로 패턴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패턴이 바로 저희는 뭐 갈매기 깔기, 직각 깔기 방식이라고 뭐 표현도 합니다만,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바로 모 대학교에 시공이 된 사진입니다. 이게 직각 깔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갈매기 깔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동일한 좁은 면적에서의 밀도감이 이 직각 깔기로 하면은 훨씬 더 풍부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적인 부분에서 솔직히 난이도는 조금 높습니다. 이쪽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다 커팅이 되어 있죠. 이 패턴의 문제는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이 반씩 하프 사이즈로 커팅이 된 것이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기 단축에는 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공사 일정이, 시공 일정이 타이트하면은 많이 피해지는 패턴이고, 또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좀 예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기피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예쁜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왜곡 같은 경우는 35mm 풀프레임 카메라에 15mm 어안 렌즈를 썼습니다. 이 어안 렌즈 왜곡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패턴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90에서 95%는 거의 이 두 가지 패턴이 베이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공폭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시공폭이 왜 중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점토바닥 벽돌 같은 경우는 240에 114가 표면 사이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공폭을 설정을 하실 때는 경계석 면적을 제외한 부분에서 115로 곱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패턴을 폭을 정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자 보시면 이 길이가 가로폭이 230이고 세로폭이 114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 벽돌과 이 벽돌 사이의 간격에는 약간의 간격을 두셔야 되기 때문에 115로 설정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장이 들어가 있죠. 14장을 115로 곱하면은 1610이 나옵니다. 1600으로 잡아도 무방은 하시겠죠. 그리고 많은 현장에서 중요한 부분임에도 이게 많이 생략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경계석과 점토 바닥벽돌이 만나는 이 구간에 이 공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간은 보십시오. 최소한 10에서 20mm 정도는 여유를 주셔야 됩니다. 왜 주어야 되느냐? 보행자 도로가 직각으로다가 수직으로 계속 이어진 구간이면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보통 바닥벽돌 시공을 하시는 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의 코너가 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곡선형이 있는 구간에는 이 경계석과 점토바닥벽돌 구간을 여유를 주지 않고 붙였을 경우에 코너에서 이 벽돌을 각을 트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때는 별도로 다시 경계석을 벌려주거나 하는 그런 불필요한 이중의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석과 점토바닥 벽돌이 만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유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위의 패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패턴이 있었을 때 직선 구간이 메인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이 패턴을 추천을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깔기 패턴보다는 여러가지 패턴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 경계석과 점토바닥 벽돌 구간 사이의 여분을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는 반드시 115로 곱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161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실제로 있는 간간히 있는 문제입니다. 설계상의 문제겠죠. 설계상에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혹은 이 점토바닥 벽돌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가 예를 들어 1610이 아닌 1580이나 7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이 되겠느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의 문제는 뭐가 될까요? 커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현장 감독관의 어떤 유연성의 기질을 발휘해서 그러면은 현장을 빼거나 늙히거나 그렇게 현장에서 적용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합니다만, 실내로 제가 직접 업무적으로 겪었던 문제이지만은 감독관이 설계대로 작업을 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이런 커팅을 한 현장들이 아주 극히 드물지만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손해죠. 공기도 굉장히 길어지고, 그리고 인건비나 여러가지 모든 면이 상승이 됩니다. 반드시 이런 문제가 뭐 그렇게까지 되겠어라는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으로 설계나 시공을 할 때 첫 번째 선행이 돼야 될 것이 바로 115로 나누고, 그리고
경계석과 점토바닥 벽돌 사이를 공간을 확보를 해주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번째 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은 공사 전반적인 부분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시공폭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럼 과연 이 시공폭에 따른 설정을 한 후에 어떤 패턴들이 가장 보행자도로 패턴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산세라믹 관리부의 김현웅 과장이었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 자료 시간에서 보행자도로 패턴 소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